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렇게 김상희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특혜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와 함께 그 미심쩍은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김 의원이 라임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먼저 그 경위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라임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이 펀드는요, 예. 여러 증권사들을 통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네. 김상희 의원은 이 A증권사를 통해서 라임 마티니 4호라는 상품에 한 2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요. 4호요? 네, 예. 4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김상희 의원을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가 한 30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 9월에 이 A증권사가 라임이 좀 부실한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물건으로 치면 환불받는 거랑 비슷한데요. 네. 판매를 권유해서 결국 김 의원을 포함한 16명은 모두 이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구조를 보셨겠지만 16명 모두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았고 증권사가 환매를 권유한 거다. 그러면 특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좀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금감원이 얘기한 거대로 본다면은 김 의원을 포함해서 15명은 모두 특혜 환매를 받은 건데요. 이 김 의원을 제외한 15명이 누구인지 이건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제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라임 마티니 4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1, 2, 3호가 있을 텐데요. 이 1, 2, 3호에 투자를 한 사람들도 모두 환매를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이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럼 증권사가 1, 2, 3호도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4호만 특혜를 받은 건 아니다는 게 분명히 입증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김 의원이 환매를 한 시점에는 의혹이 없습니까? 네, 시기적으로 먼저 좀 보면요. 예. 2019년 7월에 먼저 이 라임이 좀 부실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 부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서 환매가 중단된 게 10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3달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투자자들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불안했겠죠.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불안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비증권사 같이 다른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들이 투자자들한테 안심하라, 문제가 없다 이런 설명회도 합니다. 예. 그러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이 환매 중단 딱 한 달 전에 모두 환매를 받은 겁니다. 금감원은 이렇게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받은 투자금으로 이 김상희 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특혜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김상희 의원은 증권사가 나한테 이거 위험하니까 빨리 돈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찾아갔기 때문에 난 특혜가 아니야. 그리고 16명 그 펀드에 들어가 있던 사람 다 찾아갔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돈을 못 찾아간 사람들이 1조 7천억 원이나 지금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비증권사에서는 안심하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서 이 이후에도 가입한 사람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몇 사람만 환매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예. 바로 김부겸 전 총리의 자녀의 가족들도 라임펀드에 367억 원을 투자했다가 이 환매 중단 사태 직전에 이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를 돌려받았는데 이 시기도 역시 김상희 의원과 환매 시기가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 김부겸 전 총리의 이 자녀의 사위와 이 가족들입니다. 예. 이 가족들이 총 4명이 이 라임테티스 11호라는 상품에 가입을 하는데요.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딱 6명입니다. 그런데 6명 중에 김부겸 전 총리 그 자녀의 가족들 4명인 겁니다. 근데 이 펀드의 조건은 다른 펀드들과는 다르게 뭐 수수료도 거의 적고 또 환매도 매일 가능한 등 조건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매우 유리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일반 사람들은 그 환매를 못 해가지고 돈을 손해를 많이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분들, 당시 여권의 실세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돈을 돌려받았을까? 그리고 이 펀드에는 어떻게 또 가입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검찰은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 김봉현 전 회장이 금융당국의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서 여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펀드 환매도 이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아실 텐데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도 이 김 전 회장에게 고가의 양복과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불거졌던 게 저도 기억하기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 잠잠하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걸 조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9년 10월에 라임 환매 중단 사태가 생기는데요. 예.
이후에 다음해 1월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 수사를 해야 할 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부를 갑자기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해 10월에는 이 라임 로비 의혹 수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으론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까지 행사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 지난해 5월에 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부가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금융범죄수사부가 폐지가 되면서 이 여권 인사 연루설은 이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은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금감원은 올해부터 라임과 옵티머스 또 디스커버리 펀드 등 금융범죄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피해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제가 오늘 라임 피해자의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창희 의원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지 않는 한 결국 다른 피해자들의 돈으로 메꿔졌다라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배신감 네.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